시작에 앞서서 분위기를 좀 업시키기 위해서 색소포니스트 달콤한 남자 캔디 서원님을 저희들이 초대를 했습니다. 큰 박수로 캔디 서원님을 환영해 주십시오. 오늘 연주하실 곡목은 용필이 오빠의 바람의 노래와 가수 이은미님의 애인 있어요 두 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너무 멋진 연주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캔디 선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총회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학부모 총회를 맡은 학부모 홍보부의 서정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학교를 방문해 주신 또 귀한 걸음으로 와주신 우리 학부모님 여러분들과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2021학년도 영진고등학교 학부모총회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 주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서진우 부장님 고맙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서정아 부장님도 고맙습니다. 원래 학부모 담당 부장으로 이 서정아 부장님을 이렇게 배정했습니다. 아무도 여자 부장님이시면 그래도 이제 우리 학부모님하고 조금 관계라든지 또 어떤 전달이라든지 어떤 소통이 아마 더 잘 될 것 같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이제 학부모 부장을 맡으신 우리 서정아 선생님을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홍교 교장 박재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 인사를 하는 그 자리라서 제가 잠시 이제 마스크를 이제 벗겠습니다. 그냥 얼굴만 봐주십시오. 그래도 뭐 교장 우리 이끌어 하는 건 알아야 되니까. 예. 뭐 대충 이럴 때 뭐 좀 좋은 말 나와야 될 텐데. 예. 저는 지난해 2학기 때 일단 교장 직무 대리를 하고 이제 올해 3월부터 이제 정식으로 이제 교장을 하는 이른바 새내기 교장입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오늘 학부모 총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원래 그 학사 일정에는 3월 22일부터 3월 24일까지 3일에 걸쳐서 학년별로 차례로 학부모 총회 및 학교 교육 계획 안내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는 뭐 그런 공문이 와서 가급적 학부모 총회를 좀 지양해 달라는 그런 교육청의 어떤 협조 사항이 왔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총회를 못하고 온라인으로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래도 어차피 이제 학부모 회는 이제 구성을 해야 됩니다. 학년별 학부모 회는 구성해야 되고 그 학부모 회들이 이제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학부모 회는 이제 구성을 해야 돼 싶어서 일단 공고문 나간 대로 각 학반 대표 학부모님들하고 그 외에 또 학교 운영에 관심이 있으신 학부모님들을 일단 중심으로 일단 모셔서 좀 이렇게 방역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총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행사였는데 많은 학부모님들을 이렇게 이제 모시지 못했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일부에 하고 있는 이 학교 교육 계획 안내는 영상을 찍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아마 유튜브가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 참석 못하신 학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제공하려고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이제 참 조심조심을 하고 있는데 뭐 계절은 그대로 이제 오는 것 같습니다. 봄이 우리 학교 교정에도 소리 없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벚꽃이 온 학교에 이제 만개해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아마 학부모님들 사시는 동네에도 아마 벚꽃이 너무 이제 아름답게 피었으리라 봅니다. 참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학부모님께서도 방역에 조심하시면서 봄을 이렇게 즐기기를 바랍니다. 또 늘 좋은 일만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개학하고 난 다음 날 참 불행하게도 우리 학교 2학년 확진자가 한 명 나왔습니다. 아마 학년 말 방학 때 경북대 인근 근처에서 밀접 접촉자로 되어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3월 3일 날 밤에 최종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어. 그날 밤에 바로 학교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하루 전체 학생들 등교 정지하고 바로 이제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보건소 역학조사 팀들이 와서 역학조사하고 그 팀들의 결정에 따라서 2학년 전체 학생들하고 또 특정 그 반에 해당 반에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또 급식소의 그 직원분들 이렇게 해서 검체 검사를 했습니다. 확정을 진짜 많이 했는데 정말로 참 다행스럽게도 모두 이제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바로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고 또 해당 학급만 2주일의 격리가 조치되었고 그 2주 격리 조치 잘 일하고 역시 이번에도 나중에 모두 다 음성이 나와서 전부 다 전원 복귀가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학교 밖에서 코로나가 전파되었지만은 학교 내에서 전파되지 않은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와서 정말로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내에서의 방역이 잘 지켜지고 있어서 안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손 소독, 수시로 이제 환기시키는 것, 또 정해진 동선으로 이동하는 것, 이런 어떤 지속적인 학생 지도를 통해서 방역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에 애쓰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이제 학생들이 학교 와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1학기에 몇 건의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먼저 운동장 개선 공사가 곧 이제 4월부터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운동장 개선 공사를 사실 겨울에 했으면 좋았는데 이게 아마 공정상 겨울에 하기는 공사가 합당치 않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겨울 공사하기는 뭔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다 완공되는데 흠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겨울이 아니고 학기 중에 불가피하게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장이 이제 깨끗한 환경으로 정돈되어서 변모하겠고 또 주차 공간도 이제 확보를 해서 그동안 우리 2, 3학년 학부모님들 참 불편 많이 했습니다. 그 불편했던 것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관에 성면 공사와 함께 냉난방기 교체 또 LED 전등 설치 등등 별관 전체 공사가 1학기 일부하고 이런 방을 걸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좀 쾌적한 어떤 별관으로 새로 단장될 예정입니다. 공사 때문에 다소 좀 불편하고 또 수업에 지장을 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학교에서는 공사 기간을 잘 조정해서 일단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2학기에는 모두 다 잘 이렇게 정돈된 환경으로 연모할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지난해 우리 학교의 대학 입시 결과는 좋았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하고 의대, 한의대, 수의대를 비롯한 최상위권 대학에 합격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올해에도 좋은 입시 결과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학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유능하고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올해 또 특히 담임선생님들을 젊은 분으로 많이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좀 소통하는 그런 좋은 분위기를 계속 이제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배려했습니다. 2, 3학년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동안 또 우리 학교 교육 활동에 적극 지지하고 또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이제 새로 맞이하는 1학년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이 또 이해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바라는 것이라든지 또 어려운 점, 또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또 교감선생님께 의논해 주시면 즉시 해결하도록 애쓰겠습니다. 혹시 하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청이라든지 혹은 또 밖으로 민원을 이렇게 넣으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하시면은 사실 문제 해결보다도 학교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저한테 그리고 또 교감선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점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믿고 맡겨주신 우리 아들들의 교육을 위해서 영진고등학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올해도 좋은 어떤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다음으로는 교감 선생님의 교직원 소개와 2021학년도 학교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부장님들은 단상 위로 좀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옆에 교무부장 문일도 부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교육연구부장 강병환 부장님이십니다. 학생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가를 맡고 있습니다. 그 옆에 교육과정부장 이대형 부장입니다. 학생들의 진로 상담을 맡고 있는 진로상담부장 박현상 부장입니다. 조금 전에 색소폰 불어주셨던 학생부장 서진우 부장입니다. 그다음 방과후 부장 김시윤 부장입니다. 2학년 부장 남형진 부장입니다. 그 옆에 1학년 부장 양은섭 부장입니다. 3학년 진로부장 유성일 부장님이십니다. 환경부장 유지연 부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PPT에 칩이 한 채 보이시죠? 제 소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학부형들도 다 우리 가족이니까 가족처럼 편안하게 제 얘기를 하면서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집인데
뭐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비도 새고 뭐 전기도 한씩 나가고 보일러도 한씩 터지고 매주 손을 보지 않으면 살기 힘듭니다. 잔디도 깎아야 되고 그런데 이제 집이 한 15년 되니까 집사람이 뭐 주방 싱크대를 바꾸자 이러면 제가 말하죠. 쓸 때까지 잘 쓰고 잘 관리하고 고장나면 고치고 또 세월이 흘러서 정 인연이 닿아마 그때 놔주면 안 되나. 오래된 것도 자세히 보면 예쁘다. 애정을 가지고 봐라. 그리고 뭐 처제가 뭐 눈 밑에 뭐 째가 뭐 수술을 했다 하더라. 같이 할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가고 싶겠죠. 뭐 속으로는 호박에 줄 건다고 수박 되나 가고 싶은데 그래 말하면 서로 감정 상하고 또 한번 싸워 놓으니까 끼리 해결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맨날 세상 모든 게 변하는데 니만 안 변하려고 몸부림치면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다. 세상 모든 게 다 변한다. 안 변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추해진다. 그런 말을 하니까 집사람이 저보고 맨날 이 개똥 철학자라 얘기하는데 그래서 한번 제 소개를 개똥 철학자로 얘기해봤고요. 제 교육청 아이디가 남은클입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교감 남은클입니다. 아까 저 교장 선생님이 또 뭐 학교에 뭐 부탁하실 일이 있다 하면 또 뭐 말씀하셨는데 학교 전화하시면 뭐 교장 선생님 또는 또 저 바꿔 돌라 하면 바꿔 주실 것이 많은 혹시 또 뭐 개인적으로 제 이메일 한번 적어봤습니다. 남은클이면 이제 남씨 아저씨가 되겠죠. 그래서 아주 기억하기도 쉽고 남은클 네이버.com 제 모든 아이디가 남은클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도 쉽게 싶어서 적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학부모 설명회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개 한 30페이지쯤 제가 한번 짜봤는데 한 10페이지는 어머님들 책자에 있는 거고 또 한 20페이지는 학교의 뭐 자랑거리가 또는 책자에 없는 것들이고 나머지 한 3페이지는 집에 가시면 집에 아들들한테 뭐 이런 공부를 시키려 하면 동기유발이 되어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동기유발을 시킬 때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아마 끝까지 들으시면은 좀 도움이 되시지 싶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유익하시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학교 전경이고요. 잠시 학교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 학교는 한 80년 개교했습니다. 사립 남고고요. 28학급 552명인데 전교생이 552명이라 하는 거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럽니다. 552명이고 원래까지 서울대 입학자가 272명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졸업 숫자로 나눠보면 6.9명, 약 7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동북부에서는 제일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숫자가 아니죠, 결코. 그래서 학교가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 좋은 학교다. 담임선생님 뭐 또 자료에 있고 설명은 잘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 선생님 중에서 이렇게 쌤 중에서 제가 한번 헤아려 보니까 50대 담임선생님이 한 6, 7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선생님 다 젊으신 분으로 교장선생님 요번에 전면 교체를 다 하셨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인데 전체 5계층입니다. 1, 2, 3, 4, 5, 5계층 중에서 1학년은 2층, 2학년은 3층, 3학년은 4층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교무실입니다. 여기에 교무실이고 여기에 교무실이고 그래서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되어 있는데 3학년 10반만 어떻게 저렇게 하나 모듈에 위에 가 있고 여기 지금 심화반 교실입니다. 이 심화반 교실 6개 이렇게 모여가 있고 그래서 심화반 5층 2, 3, 4층으로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과정을 소개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머리를 한번 굴려보니까 뭐 소개한다 해서 다 아실 것도 아니고 또 인문계고등학교가 이게 뭐 국영수 편제 위주로 해서 비슷한데 이제 주로 이제 선택 과목만 많이 다르니까 선택 과목을 제가 한번 이렇게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사회 탐구 과목입니다. 이렇게 9과목이고 이게 이제 과학 탐구 8과목인데 그 탐구 과목이 17개입니다. 17개의 작년에 보시면 생활과 윤리는 14만 6천 명이 시험을 쳤죠. 14만 6천 명의 10%는 14,000명. 14,000명의 반틈은 7,000명. 1등급이 한 7,000명 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거 보시면 경제 5,000명의 10%는 500명의 반틈은 250명이니까 1등급 숫자가 250명밖에 안 되죠. 그래서 뭘 선택하느냐. 여기 보시면 학습 분량이 좀 많은 과목, 학습 분량이 좀 적은 과목 이렇게 분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생활과 윤리가 상당히 많이 선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과학은 이래 보시면 암기 기반 과목, 이해 기반 과목 이렇게 나누어지더라고요. 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어떤 뭐 그 사람만의 어떤 뭐 이게 제가 과목이 과학이 아니라서 과학쌤 보시면 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작년에는 요 뭡니까 생명과학 제일 많이 선택해 갖고 우리 학교에도 그 학생들이 선택 과목 위주로 학년 반을 다 편성해 갖고 학생들 요구에 충분히 부합하고 있습니다. 학사 일정입니다. 1학기, 2학기 돼 있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있는데 중간고사가 여기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고 이래 쭉 가서 여름 방학이 7월 16일부터니까 여름 방학식이 7월 16일이니까 3월 2일 날 개학해서 한 학기가 7월 16일 날 끝이 난다 그죠? 그래서 여름 방학이 이때 8월 11일까지니까 7월 16일부터 8월 11일까지 여름 방학이 되겠죠. 그래서 여름 방학이 그렇게 되겠고 2학기에는 역시 뭐 중간고사도 있고 만약에 뭡니까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2학년도 수학여행도 가고 다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12월 24일 날 겨울 방학식을 해서 한 학기가 1년이 마치는 걸로 되어 있네요. 학업 성적 평가 계획인데 결국 학생들이 보는 시험인데 교재에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한마디만 보태면 이게 우리들 학교 다닐 때는 다였지만 요즘은 이게
한 60%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지필고사가. 요즘은 수행평가하는 게 있어서 수행평가가 한 40% 되고 이 친구가 한 60% 차지합니다.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옛날로 치면 모의고사, 요즘은 학력평가라 그러는데 일정입니다. 일정은 책에 있을 것이고 한마디만 더 보태드리면 이 학력평가가 그 교육청마다 나름 그래도 좀 유명하신 분들이 문제를 내고 출제하고 또 교과서의 원리를 잘 이해하도록 짜놓았는데 제가 풀어봐도 상당히 문제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 방과후부에서 시험을 치고 남은 여분을 뭡니까 배부대 앞에 놔두고 하는데 솔직히 잘 안 가져가요. 저 가져가서 새로 풀어보고 하면 좋은데 이거 참 좋은 교재입니다. 이 모의고사만큼 좋은 교재가 잘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교재니까 모의고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지도하겠습니다. 집에서도 많이 얘기해 주십시오. 방과후 학교 역시 교재에도 있으니까 하고 있고 방과후 학교는 결국 어머님들을 기억하시기는 보충 수업입니다. 보충 수업이니까 일과가 마치는 오후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희 학교 어머님들 자료에 없는 자료입니다만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원래 신입생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5% 미만 학생들도 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오시면 50% 미만까지 나옵니다만은 저희 학교 학생이 작년보다 한 30명 줄었거든요. 30명 줄었는데 50% 미만이 보면 작년보다 한 20명이 늘었죠. 예.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좀 학교를 많이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느끼기에 이 5% 미만 뭐 이런 것들이 가슴에 안 와닿지 싶어서 제가 살짝 이렇게 뭐 이름은 가리고 이렇게 뭡니까 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도 적어봤습니다. 이 학생이 저 원래 서울대 가는 학생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대구 1중에서도 아마 0.3% 같으면 아주 대단한 석차죠. 그래서 저희 학교를 일부러 지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도 보시면 저희 학교를 멀리서도 지원하고 있고 또 많이 지원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학교 오면 뭐 좋은 일이고 학교에서도 신경을 써서 꼭 어떤 투입대 산출의 비율이 이게 좋아지도록 학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까지였던 대학교 입학 결과고요. 의대, 서울대 해서 결과들이고, 이거는 올해 입시 현황입니다. 올해 입시 현황인데, 서울대부터 쭉 해서, 그래도 이름 있는 국립대까지만 해도 올해 한 66명이 합격했네요. 그래서, 2학년, 3학년이 200명이 안 되는데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또 몇이 이렇게 제가 또 한번 골라봤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친구 서울대 가는 친구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갔고 이런데 이런 세 사람은 이렇게 성적도 좋고 이랬는데 요 친구하고 요 친구는 제가 수업도 2년 했습니다. 특히 이 친구는 제가 수업 들어갈 때 상당히 긴장을 많이 했어요. 제가 수학과인데 자꾸 물어보니까 이 친구 수학밖에 안 했어요. 시간만 남아 수학책 붙들고 있고 쉬는 시간에도 풀고 있고 오로지 수학밖에 안 하더라고요. 결국은 수학교육과를 갔네요.
이 친구는 그 수의회를 갔는데 결국은 이 두 친구를 보면 좀 성적은 실제로는 갈 성적이 안 됐던 걸로 저는 봤거든요. 근데 합격을 했어요. 특히나 이 친구는 전국에 수의회가 한 11개쯤 있는데 보통 수시에 원서를 6개 쓰거든요. 6개 쓰는데 6개를 다 합격했어요. 이런 애 처음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어떤 뭡니까 겨울 방학 때 장학사님 우리 학교에 오셔서 상위권 애들 그 생기부를 가져오느라 이래서 생기부를 다 가져왔거든요. 제가요. 생기부를 이래 찾아보니까 하나같이 이런 애들이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이렇게 뭡니까 진로와 적성이 쭉 끊이지 않고 중간에 변화가 없으면서도 동아리나 독서나 모든 것들이 굉장히 이 수어의 그 뭡니까 진로에 초점이 잘 맞춰져 있었고 잘 적혀져 있었습니다. 물론 뭐 본인도 신경을 썼겠지만은 학교에서도 이런 학생들은 또 생기부 작성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신문에 났습니다. 우리 학교가 학력이 났고요. 이것도 우리 학교 이제 폭력이 없다고. 요 서정아 부장님 보이시네요. 그래서 학교 폭력 제로 학교. 우리 학교에 그 상담생님이 말씀하시대요. 아, 이만큼 학교에 폭력이 없는 학교 처음 봤다고. 정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요거는 이제 동아리 이제 그런데 요 트랜스레이트 하는 게 뭐냐면 요즘 그 다문화 학생 있지 않습니까? 그 다문화 학생들이 이래 집에 오면 학교 가다 집에 오면 엄마가 우리 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해서 이렇게 교과서를 좀 제공하고 하는 그런 동아리인데 대구 청소년 장원봉사 대상을 찾았네요. 저희 학교에 제가 뭐 장학금 종류가 억수로 많은데 장학금을 쭉 종류별로 뭐 다 적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2019년도 작년에 장학금이 이렇게 지급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교에 이제 뭐 이게 뭐냐 하면 그 카리큘럼을 아까 보셨던 카리큘럼을 선택하는데 그 외에도 어떤 다양한 강좌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뭡니까 소규모 강좌를 열어서 교육 카리큘럼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학생들이 이런 과목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우리 학교 선생님도 하고 있지만 고급 수학이나 뭐 이런 것들은 외부 선생님도 불러서 학교에서 생기부 올라가는 과목을 별도로 배울 수 있습니다. 심화반 운영 물론 뭐 하고 있고요. 대개 한 학년당 한 50명씩 되고 있고 5층에다가 별도의 감독 선생님을 다 배치하시고 잘 진행하고 있고 교장 선생님이나 저도 특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 어머님들 아시는 보충 수업이죠. 역시 소위수식을 하고 있고 혹시 코로나가 생기면 이렇게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쌍방향 수업 작년에 했을 때 어떤 모습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신문에 났는 거네요. 이게 뭐냐 하면 뭐 가령 중간고사 기간 또는 기말고사 기간 전에 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학교에서 자습을 시켜주고 뭐 이렇게 도시락도 제공하고 선생님들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쭉 하루 종일 자습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이 좋았다고 이렇게 신문에 났네요. 여기 저 우리 진로부장님 계시네요. 요건 이제 역시 이제 코로나 상황이 생기면 야간 자습도 온라인으로 학생이 집에서 카메라를 켜놓고 학교에서 감독생님이 원격 자습 감독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뭡니까? 그 저 뭡니까? 동아리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뭡니까? 원데이 인솔이라 해서 학생들이 어떤 테마를 가지고 어떻게 뭐 대학이나 뭐 진로 연계하는 기관에 같이 가겠다 하면 학교에서 경비도 대주고 또 자료도 제공하고 갔다 오면 또 소감문도 받고 또 생기부도 적어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렇게 대학 이렇게 뭡니까 어떤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뭐 진로 코칭, 외부 전문가 특강 뭐 등등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1년 내도록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적은 거는 몇 개만 적은 것이고 실제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저도 연구부장 하면서 보통 뭐 이렇게 교과 교실비 돈으로 뭐 한 1억 넘게 쓰는데 이런 행사 하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제가 핵심적인 것만 골라서 뽑은 거 이만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특별하게도 이렇게 이제 리로 스쿨이라고 해서 리 그런 거는 이제 밟는다는 뜻이고 로 이거는 이슬인데 이슬을 밟으면서 학교 온다. 그래서 새벽 일찍 학교에 왔어도 뭐 공부를 한다. 뭐 이렇게 그런 리로 스쿨인데 학생들의 통합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기록하고 가정통신문도 기록하고 또 학생이 뭐 이렇게 뭘 남기면 이렇게 종이가 없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온라인상에 남기면 그게 누적돼서 나중에 대학교에 갈 때 근거 자료가 되기도 하고 학생부 전형에 대해서 아주 적합한 온라인 장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학교에 오시는데 교장 선생님이 저보고 뭐 학교 설명을 한번 해봐라 하시는데 부담이 팍 되대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마침 지난주에 보니까 이게 조선일보 제가 받아본 신문에 그대로 실었습니다. 이 제목도 그대로입니다. 이게 이 명문 사립 이거는 이제 영국의 이튼 스쿨입니다. 이튼 스쿨이라고 요 밑에 보시면 명문 사립 고등학교인데 1년간 공납금만 6,500만 원이고 아주 뭐 최상위권 대학이죠. 런던에서. 그런데 이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대학에 원래 55명이 합격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서울대 연고대쯤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이 학생들이 아침 6시에 등교하고 수업하고 야간 자율학습하고 학생 규정에 엄격하고 검정 교복만 입고 검은색 신발만 신게 있고 시험을 3주마다 치고 중간기말을 3주마다 친답니다. 공립고등학교, 공납금이 없는 학교입니다. 빈곤율이 2위 지역이다. 그런데 결국 공부는 뭐 교재가 좋아서가 아니고 뭐 일타 강사한테 뭐 인강을 받아서도 아니고 어떤 왕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학교에도 서울대 간 학생들을 제가 담임도 해봤는데 저희 학교 선생님 중에서 저희 학교를 나오고 했는데 담임도 했는데 걔가 서울대를 갔는데 아침에 학교에 나와서 한 7시쯤 나와서 밤 11시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절이 되나 일요일이 되나
주말이 되나 늘 나와서 자습하고 결국 고등학교는 좀 자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서울대를 가더라고요. 서울대 간 학생들의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학원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본인의 공부 학습량이 많아야 된다는 걸 믿고 싶고, 그 다음에 좀 세월이 지났지만은 이게 MBC에 나왔는 그 TV 화면을 제가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옛날에 제가 담임할 때 우리 학반 애들한테 좀 이렇게 동기부여해 주려고 10대부터 60대, 70대까지 이렇게 남녀노소를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뭐 10대부터 50대까지 다 후회되는 일 1순위가 공부죠. 공부고 이게 남자입니다. 이게 그 다음은 여자인데 여자도 이렇게 40대까지 공부죠. 그 다음에 2위가 뭐 이렇게 결혼 결혼 잘못한 건 돼 있는데 어쨌든 40대 50대까지도 뭡니까 그 가장 후회된 일이 공부다는 걸 봤을 때 참 공부가 중요하고 저도 혹시 뭐 그럴 일 없겠지만은 혹시 퇴직하고 만약에 뭐 한의전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한의전원, 한방의학전문대학원 그런 데 갈 수 있으면 공부해서 좀 돈 때문에서가 아니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도 뭐 교사 되기 전에는 한의사가 꿈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이제 공부가 이렇게 다 꿈이고 잘 안 되고 이런데 제가 어머님들이 집에 가셔서 도움될 만한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공부를 시키려면 결국은 학생들이 이제 동기유발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동기유발을 어떻게 시키느냐? 헬스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헬스를 갔는데 뭐 처음에는 이렇게 하루 이틀 이렇게 뭐 이렇게 돈 주고 가기도 하고 뭐 시켜서 가기도 하고 배가 나와 가기도 했는데 좀 이렇게 탐탁지 않게 갔지만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뭡니까 몸이 좋아지고 이 곡선이 나오고 하면 자기가 보상을 받거든요. 그러면 가지 마라 해도 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도 역시 어떤 뭡니까 시작을 해서 자기가 보상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 그걸 넘기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 보상 체계가 있어야지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목표를 길게 잡아버리면 그 목표물하고 자기하고 괴리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포기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번에 모의고사가 50점이었다면 다음에 60점만 먹으면 엄마가 뭘 어떻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뭡니까 목표물을 작게 잡고 보상을 해주고 거기서 기쁨을 느끼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 데서 저는 뭐 그런 쪽으로 한번 말씀해 보라고 말하고 싶고요. 제가 그 어떤 그 교육기관에 가니까 그 이런 말을 하대요. 애가 이제 신학기가 돼서 애가 아빠한테 노트를 새로 사고 싶다 이래 말했던 거예요. 근데 그 노트가 많이 남았던 거예요. 많이 안 쓰고. 근데 자기 생각에는 미안하긴 하지만
그거를 연습장으로 쓰고 또 다른 용도로 쓰고 버리진 않고 단지 그 작년에 썼던 게 좀 낡고 이렇게 글씨를 비뚤하게 써서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새 학기가 좀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자기는 또 그 미안한 마음도 있었는데 아버지가 노트를 작년 노트를 펴보면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엄마 공부도 못하니 뭐 새로 사? 이렇게 보니까 애가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 애들을 많이 키우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 때는 키우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컸던 것 같아요. 요즘 어머님들은 자 사랑과 관심으로 키우시는데 결국은 어떤 방금 내가 말했던 것처럼 어머님들도 좀 학생들을 이래 동기유발을 시키고 공부를 시킬 때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공부만 해라. 뭐 나는 TV 보고 있으면서 공부해라 안 합니다. 같이 공부도 하고 이렇게 동기유발이나 그런 지속적인 보상 체계를 그 학생에 맞게 그 아들에 맞게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뭐 한두 번 뭐 공부해라 해서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엄마들이 잘 하기 위해서는 좀 공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하고 또 학생들이 요즘 보면 다 이렇게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가 봅니다. 저도 이제 뭐 집에 애들 이제 다 키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참 제가 이렇게 상당히 마음을 다치게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막 이런 걸 봐서라도 뭐 엄마들이 좀 훈육의 자료가 되지 않겠나 싶고 제가 이 학교 설명회인데 뭐 자랑거리는 줄이고 이렇게 가족처럼 제 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얘기도 하고 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에 가시면 다 엄마고 저도 집에 가면 남편이고 집사람도 뭐 내가 맨날 개똥철학한다고 그 핀잔도 주고 하지만 그 남편들하고 집에 가면 다 남편이 계시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하고 같은 점이 있대요. 내 손으로 골랐는데 참 마음에 안 든다. 안에서는 맨날 싸우면서 밖에서는 친한 척한다. 바꾸려면 시간과 돈이 든다. 합디다마는 애정을 가지고 자식들도 대하고 남편들도 대하고 그런 화목한 가정, 화목한 가정 이루시기 바라고 오늘 학교 설명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감 선생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진로상담부장님의 대입 전형에 대한 이해에 대한 교육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로상담부장 박현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래 가족끼리는 참 친한 게 아닌데 우리 교감 선생님 되게 친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이 분위기를 참 제가 걱정입니다. 앞에 원래 교장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은 좀 말씀을 짧게 하셔야 되는데 두 분이 보면은 되게 반가워서 본인도 모르게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길어져가지고 제가 시간을 좀 줄일까요? 오래 할까요? 원래 한 3시간 해야 되는데 3시간 해야 되는데 오늘 줄여가지고 다 포함해서 2시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소개한 대로 진로 상담부장을 맡고 있고요.
제가 그 전에 영어를 가르쳤었는데 그때 제가 가져보지 못한 기쁨이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3학년부터 제가 진로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원래 3학년까지 제가 수업하지 않은 학생은 아무도 없어요. 전에는 영어를 일주일에 뭐 4번씩 들어가지고 몇 반만 들어갔었는데 원래 진로는 1시간씩 일주일에 들어가니까 전 우리 학교 학생들 다 이렇게 상담도 하고 수업 시간에 이야기도 해서 되게 친근하게 애들이 생각하고 있고 특히 원래는 또 특히 애들이 되게 상담하러 많이 와요. 애들이 제가 안 오면은 심화반이나 교실에 쳐들어갔는데 원래는 먼저 와가지고 제가 자꾸 날짜를 뒤로 미룹니다. 하도 많이 와서 오늘도 제가 2명을 또 상담하고 왔거든요. 요 시간 때문에 더 못해서 제가 다음 주로 미룬 학생도 있었습니다. 예, 어머님 이거 영어 보면 어떻습니까? 머리에 막 쥐가먹 나죠. 옛날에 다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내일 모레가 곧 다음 주가 4월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April is the coolest month 해가지고 from the wasteland 다 옛날에 한 번씩 들어보셨을 그 말입니다. 4월이 가장 잔인한 달 들어보셨어요? 그죠? 뭐 뉴스라든가 뉴스란다 밤에 어떻게 라디오 들으면 많이 하죠. 봄에 꼭 황무지라는 시에서 만든 시입니다. T.S. 엘리엇이라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고 너무도 유명한 시거든요. 그래서 봄 되면 꼭 아마 조만간 라디오에서 꼭 요 멘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영어는 그냥 해석 바로 할게요. 4월이 가장 잔인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라일락을 데드랜드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꽃 피우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으면서 봄비로서 무딘 뿌리를 깨우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려서는 진짜 이해를 못했거든요. 제가 나이 드니까 알겠더라고요. Winter kept us warm. 겨울이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니까 covering earth. 흙이 망각의 눈 속에서 흙이 우리를 덮어주고 있고 작은 생명을 그 마른 덩굴 뿌리에다가 생명을 보급해 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봄이 되게 신나고 겨울이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에서는 오히려 겨울이 우리를 갖다 쉬게 해주었고 봄이 되니까 쉬고 있는 내한테 마치 잠을 자고 있는 우리 고등학생 1, 2, 3학년한테 엄마가 잔소리했어. 학교 가야 된다고 겨울 때. 그죠? 엄마 입장에서 빨리 가서 공부하라고 하지만 아는 얼마나 귀찮을까. 좀 더 자고 싶은데. 그죠? 그래서 이 봄이 되게 생명의 시작임을 알리는 계절이지만 사실은 되게 식물도 나무도 봄이 되면은 좋은 게 아니라 귀찮습니다. 힘듭니다. 또 일하라 하니까 그죠? 봄이 일하는 계절이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봄이 되면은 겨울철 방학 내내 있다가 학교 오기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 마음을 좀 아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딱딱한 강의에 넣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아까 저 뒤에 어느 학부모님이 말씀하시던데 우리 아들이 이런 대학에 대해서 엄마 네가 뭐 아노 내만큼 모른다고 되게 무시를 한대요. 오늘 욕을 듣고 집에 가서 아들하고 누가 잘하나 얘기하지 마시고 원래 정보나 이런 지식은 알고서도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좋거든요. 요즘 말로 나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호흡을 같이 맞추고 할 테니까 제가 되게 간략하게 줄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오셔서 전체적인 흐름만 아셔도 좀 낫지 않을까 아들을 이해하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이 현재 고3이죠. 3학년, 2학년, 1학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들어간 1학년 학생들은 작년보다 6만 3천 명이 학령 인구 줄었어요. 그래서 뉴스 제가 3월 9일자인가 한국일보 보고 애들한테 이야기해 줬는데 대구 경북에 있는 대학들이 원래 100%를 신입생을 모집한 대학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경북대학도 98점 몇 프로예요. 물론 경북대학은 상주 캠퍼스 때문에 다 못 모았는데 옆에 있는 대학도 그렇고 대구 시내 전문대학들도 100% 모집한 데가 없습니다. 그만큼 학생 수가 많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대학생의 입학생 수는 줄고는 있는데 그 어떤 속도보다 학생 수가 더 빨리 줄고 있고 다음 올해 고3한테는 약간 소식이 안 좋은 소식이죠. 인구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14,000명 가운데 정도 늘고 있는데 그래도 추세가 저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대학교 가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반에서 9등급 해도 대학 갑니다. 꽝 없습니다. 애들도. 그래서 9등급, 8등급 한다고 후회하지 말고 좀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하면은 네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학생 수가 줄어서 대학 가기는 쉽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현재 대입 제도가 해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갑자기 바뀌진 않고 또 이렇게 바꾼다 하더라도 항상 3년 전에 그 전에 예고를 합니다. 교육부에서. 이거 보게 되면 현재 고3과 고2는 동등합니다. 1, 2학년 때, 3학년 때 상을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올해부터는 한 학기당 1개씩만 제공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고3 담임선생님들이 아마 학부모님들 댁으로 선택을 하라고 아마 그 어떤 문서가 갈 거예요. 그걸 보고서 선택해서 학생이 담임선생님 마음대로 못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하고 확인받고 나중에 정보를 남겨놓고 사실 굉장히 복잡한 그런 일이 되는데 받을 일이 한 개도 없는 학생들은 깔끔하고 쉬운데 받은 게 많은 학생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수시에서 내가 어느 과를 가려고 하는데 어느 상이 제일 좋겠다. 이걸로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학교에서는 그 상을 갖다가 생기부에다가 해서 대학교에 제공하겠죠. 그리고 현재 1학년들은 수상을 실적은 적는데 그 수상 받은 사실을 대학교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2, 3학년과 1학년이 다른 점이 수시로 이렇게 종합으로 낼 때 상을 받은 게 많은 학생들은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학업 역량을 나타내는 데 반해서 원래 1학년들은 그게 받기는 받았지만 대학교에 제공하지 않으니까 그게 학생에게 도움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상이 담임이란다. 그 교과 선생님이 세부 특기사항에다가 적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자격증 및 진로 희망 미제공, 그리고 자율 동아리 학년은 1개고 기록도 30자밖에 할 수 없다. 봉사 특기는 삭제한다. 이렇게 한 거는 예전에 비해서 정시가 앞으로 30에서 40%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서울 쪽에는 거의 상위권 14개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수시를 뽑았는데 올해부터는 한 10%, 15%씩 학생부 교과를 뽑습니다. 물론 서울대는 아직도 안 뽑는데 나머지 대학들은 교과에서 학교장 추천으로 10%, 15% 뽑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한 10%에서 한 12, 13% 예년에 비해서 줍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나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도대체 뭐를 뽑는지 회사도 모르겠고 분명하게 내신 점수라든가 수능 점수 같으면은 분명히 내가 수긍하겠는데 학교마다 다 다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어머님들 들으시도 모르고 또 학교마다 다 달라서 우리 선생님들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가 2, 3학년들은 3개 문항에서 4개 문항에서 3개 문항으로 줄였거든요. 저거는 학생 입장에서는 몸은 편한데 굉장히 불리한 처사입니다. 특히 1학년들은 자기소개서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뭐냐니까 학생이 자기가 공부를 한 결과는 생기부에 뭐 3등급, 1등급, 2등급 다 이렇게 표시되는데 그 3등급이 어떻게 해서 된 3등급인지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자기소개서인데 내가 이렇게 힘들었지만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똑같은 3등급이어도 남과 다른 3등급이다 말이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1학년들은 자기소개서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당장은 좋아할지 몰라요. 애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그 2학기 때 자기소개서 한 10번, 15번 고치면 되게 힘들거든요. 담임선생님도 힘들어하시고 밖에 나가지고 보여주고 고치고 하는데 실제로 그게 성적이 안 좋으면서 자기소개서 성적이 좋아서 대학 합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비슷한 경우에 우선권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학생들은 이미 내신 다 끝났고 수능은 또 아직 안 치렀고 그러니까 저게 많이 매달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1학년들은 자기소개서가 폐지됐는데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 대신에 학생이 자기의 학교 공부했는 그 방법이나 과정을 이야기할 수가 없고 1학년 때부터는 교과 선생님이 교과 세특 상황에다가 그 관찰을 해서 그 학생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결과를 낳고 어떤 모습으로 공부했는지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과 선생님의 책임이 굉장히 커졌고 그 이전에는 30에서 한 50% 잘하는 학생들만 교과 선생님이 기록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전 과목 다, 전 학생 다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없어진 대신에 이렇게 학생이 분리하면 안 되니까 선생님이 대신에 할 일이 더 많이 늘어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과 선생님의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수업 내용 자체도 질문도 많이 하고 수업 태도도 바르고 해야 잘 지킵니다. 잘생겼다고 잘 봐주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 다 잘생긴 했던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천서는 일부 대학 있다고 했는데 지금 폐지됐죠. 추천서는 폐지된 이유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학생 생활 기록부에 그 학생에 대한 담임 선생님이 1년 동안 관찰한 그 항목이 500자로 적혀지거든요. 그 보면은 충분하고 담임 선생님이 객관적으로 다 적어줬기 때문에 또 그걸 갖다가 담임 선생님이 이 학생에 대해 설학하면은 어머니 같으면 당신 아들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 좋게 이야기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뻔하게 다 좋아하는 걸 내보고 왜 또 설학하느냐. 그래서 선생님들이 되게 어디 모임에 갈 때마다 교사 추천서 없애자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현재 고3과 고1 수능 개편입니다. 아까 교감선생님 잠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수학 전에는 수학만 원래 1학년단 수학만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수리나. 근데 올해부터는 국어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화법과 작문과 그리고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고 또 수학도 수리가나가 수리나에 해당되는 게 문과들 하는 게 확률 통계, 문이고 개념이 없습니다. 확률 통계와 미분적분과 기하 셋 중에서도 하나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통으로는 75%를 갖다가 문제 나오고 선택은 25% 가고 있어 출제되거든요. 저게 이제 올해부터 현재 고1까지 계속해서 바뀌어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밑에 수능 확대로 되어 있죠. 수능 확대. 저게 정시 확대인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30%, 고3 30% 정도 되고 고2부터는 40%를 갖다가 정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6개 대학인데 16개 대학에 보면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 다 가고 싶어하는 서울의 상위권 대학들입니다. 말 안 들으면 밑에 돈을 안 주겠다는 거죠. 재정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논술도 폐지하고 특기자격도 폐지하고 정시도 30에서 40으로 확대하라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하고는 좀 거리가 좀 멉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학교 학생들은 거의 우리 학교뿐이 아니고 거의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가 다 내신 받기가 유리하고 거의 학교에서 받는 내신에 비해서 수능 성적에서 받는 내신을 비교해 볼 때 우리 학교에서 예를 들면 뭐 다는 아니고 다 잘했지만 학교 내신과 수능 내신이 있어서 같아야 그 학교 평균이 전국의 평균인데 일반고가 조금 떨어져요. 왜냐하니까 특목고, 자사고에서 자네들 많이 가버리기 때문에 거기 있는 9등급 학생은 학교 내신은 9등급인데 수능 시험 치면은 1등급, 2등급 나옵니다. 제일 못하는 애가 바보 같은 애가 3등급 정도 나올까 말까 다 1, 2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수능에서 가져가 버리니까 정시에서 우리 학생들이 높은 등급을 받아서 가기는 쉽지 않겠죠. 그나마 그러면은 수시만 내신만 좋으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우리 학교 내신이 딴 학교 내신과 봤을 때 우리는 우리 학생들이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제3자 대학에서 봤을 때는 A라는 학교와 B라는 학교가 똑같은 1등급인데 누가 잘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시험 문제가 달랐고 학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문제인 수능을 갖다가 잣대를 재는 거야. 우리 과에 올 때는 적어도 너가 1등급이 2등급 모르겠고 하여튼
수능에 있어서 최저 이 정도는 맞아야 우리가 받겠다. 이게 수능 최저 등급입니다. 근데 수능 최저 등급은 나중에 그 점수 가지고 정시로 갈 때는 합격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가 수시에 합격하는 게 일반고로서는 유리하고 거의 일반고 다 90대 10 정도로 수시를 더 많이 합격합니다. 수시에 떨어지면 정시는 거의 어렵다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원래 11월 18일 정해져 있죠. 날짜 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입시 일정입니다. 수시 원서 접수 기간에 또 가나다 정시 등록 기간 이는 그때 되면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작년에 21학년 한다고 올해 22학년도 보게 되면은 수시와 정시 모집이 이렇게 수시 모집이 작년에 77%다가 올해 75.7%로 감소했죠. 정시는 23에서 24.3% 더 늘었습니다. 근데 정시 24%가 40% 는다는 얘기예요. 보면은 15개 대학 보게 되면은 경북대학이 정시 비율이 작년에서 올해 36%에서 37.2% 1.2%밖에 증가하지 않은 데 반해서 서울 지역 15개 대학 보게 되면 29.5%에서 39.3%로 거의 무려 10%나 늘었습니다. 지역이라든가 전국에 비해서 서울 지역이 정시가 많이 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에 반해서 수시는 조금 줄었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여전히 수시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시에 있어서는 학생부 교과와 종합이 대표적입니다. 학생부 교과는 42.3에서 42.9로 좀 늘었죠. 오히려. 그런데 학생부 종합은 24.8에서 22.9로 감소했습니다. 수시는. 그리고 논술하고 이런 실적은 2, 3학년은 있지만 1학년은 다 폐지됩니다. 학생부 교과가 늘고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를 갖다가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해서 4%, 5% 안에 학생들을 갖다가 모집하거든요. 대신에 거기는 다 뭐가 높겠습니까? 수능 최저가 높습니다. 수능 최저만 합격하면은 우리 학교 학생들은 많이 좋은 대학교 갈 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각 대학별로 보면은 정시가 얼마나 늘었느냐를 알 수 있겠죠. 서울대는 23에서 30%, 그리고 뭐 제일 쭉 보면 연세대 36에서 43, 40% 넘기도 합니다. 40% 넘기도 해요. 근데 정시는 왜 그러냐니까 우수한 대학들은 나중에 뽑아도 학생들이 기다렸다가 가거든요. 근데 일반의 중하위권 지방대에서는 먼저 뽑지 않고 나중에 뽑겠다고 하면은 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 가느니 차라리 재수하겠다고 하고 안 가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수시를 가능한 한 많이 뽑고 싶은데, 그래서 중하위권 대학들은 정부에서 아무리 해도 말을 대학에서 수용할 수 없죠. 대학 지금 망할 판인데 지금 충원율도 100% 안 되는 대학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심각합니다. 대학교 문 닫는 학교도 생기게 되고 해마다 점점 더 내년, 후내년 뉴스 계속 나올 거예요. 대학교 문 닫았다라고. 우리 학생들 군대 갔다 오면은 자기 학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집에 군대 갔다 왔는데 학교 없어. 네, 그런 경우 학생들에게 피해를 보이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과에 구제를 해줍니다. 네. 어쩌면은 좀 별로 안 좋은 대학교인 경우는 없어지는 게 더 나올 수도 있겠죠. 농담입니다. 예, 서울대 지역균형 한번 보죠. 서울대 지역균형 2명, 고려대는 4%까지, 성균관대 4%, 6% 돼 있죠. 그리고 전형 방법은 서류를 갖다가 지역균형이니까 다 교과예요. 교과 80%, 학생부 80%, 뭐 이래가 성균관대는 학생부 100% 돼 있고요. 그리고 딴 대학들 다 뭐 이렇게 많이 뽑습니다. 예년에는 없던 전형이에요. 이게 정부에서 정시를 늘림과 동시에 학생부 교과를 많이 내요. 왜냐하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나 학생 입장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죠? 또 선생님이 내한테 잘 적어줄지 어떨줄지 그것도 약간 좀 그렇고, 내 선생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내 이거 잘 못 적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되게 학생들이 좀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공정하고 나중에 다 검증받고 이렇게 했다라고 다 수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자, 이게 보면은 혹시 어머님들 어제 아래 친 시험 우리 아들 등급을 알고 계시나요? 예? 아는 분은 좀 공부 좀 하는 모이죠. 보통 애들 이야기 알 낀데, 카메라맨, 내 집 이야기했나? 엄마한테? 아, 했답니다. 아, 저 친구가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인데, 저 상담 받으러 왔더라고요. 저 친구가. 엄마하고 같이 왔었죠. 여기 계시나 모르겠다. 아랫분 오시는데. 여기 보면은, 보면 다 3합, 3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렇게 4개 영역이거든요. 그 중에서 3개 영역이 고려대 인문학과 인문은 합5입니다. 뭐 됩니까? 하나, 둘, 둘. 그죠? 최소한. 그래 돼야 되고, 뭐 쭉 밑으로 갈수록 뭐 2합 5도 있고요. 4합 9도 있고, 그렇게. 저 아무리 내신이 좋다 하더라도 1등급, 3년 내내 1등급 받더라도 이 학교장 추천 전형에 최저를 맞추지 못하면은 내신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합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내신이 다소 조금 나쁘더라도 안 좋다 하더라도 최저만 통과할 수 있으면 되겠죠. 최저를 학교에 이렇게 좋은 학교들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지원하긴 하는데 최저 등급을 통과하는 비율이 경북대인 경우 43%밖에 안 돼요. 100명이 내면은 43명만 최저를 충족시키고 나머지 57명은 택도 아닌 실력 가지고 그냥 원서비만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을 처음에 못했잖아요. 처음에는 후보자입니다. 근데 합격한 학생이 6개를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6개를. 그 중에서 자기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올라간 그 학교에는 한 명이 비겠죠. 올라가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충분한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후보자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최저만 통과되면은 기다리기만 하면은 나중에 거의 다 합격하게 됩니다. 왜냐면 대학 교수도 그 학생을 갖다 못 뽑아 놓으면은 나중에 그 인원을 다시 수시로 이용을 해야 되고 수시에서 못 뽑으면은 그대로 학생을 못 뽑은 채로 학교가 이제 문을 닫아야 되니까 공부를 잘하고 뭐하고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막 학생 모으기가 급급합니다. 중하위권 대학들은. 그래서 뭐 공부도 못했는 잘 모함 같은데 자금 주고 노트북 주고 막 한다고 뉴스 막 나오잖아요. 대학교에서는 심각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자연도 이와 같습니다. 4합 5, 그렇죠. 4합은 의과대학 의사입니다. 4합 5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1112, 그죠? 2등급 2개만 맞아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합격할 수 없네요, 그죠? 저 의과대학은 대체적으로 서울대학보다 최저 기준이 더 높습니다. 서울대학이 뭐 최고 대학이긴 하지만 전국에 있는 모든 의과대학보다는 더 낮아요. 의과대학은 보통 3합 3 또는 4합 5 이렇게 돼서 학교 내신 1등급 받기보다 수능 내신 1등급 받기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학들은 아직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할 수 있습니다. 수능 잘 치면 되니까. 요게 이제 수능 최저를 통과한다는 기준 하에 요 정도 내신이면은 합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합격입니다. 요 안에 들면은 수도권 상위권은 1.5 3년 내내 했는 내신 점수가 중위권은 2.0까지 하위권은 2.5 경북대학은 1.5에서 2.5 그죠? 그렇게 평균 잡으면 경북대는 2등급 영남대는 3등급 금호공대는 금호공대하고 영남대가 비슷하죠. 그죠? 계대가 4등급 그리고 대구대, 대가대, 한의대가 5등급 평균 등급이 근우되면은 각 지대학이 합격할 수 있고 어쩌면은 이 수치보다 더 낮아도 우리 학생들이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뭐만 되면은 최저만 통과되면은. 예, 그래서 내신 이미 지나간 과거는 어쩔 수 없고 3학년 같은 경우죠. 1학년 할 희망이 있잖아. 그렇죠? 3학년 이미 이제 1년도 아니다. 한 학기 남았죠. 3학 1학기. 예, 그러나 최저만 통과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데가 많습니다. 수능 최저 통과가 바로 합격의 열쇠다. 이렇게
밑에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요게 이제 2, 3학년들 자기소개서가 왼쪽에 4개죠. 1, 2, 3번. 네 번째는 자율문항 그래가지고 대학마다 다 다르게 물어요. 조례 4개가 되어 있는데 저게 원래 2, 3학년들은 이제 그 학생부 교과는 필요 없습니다. 정치도 필요 없고 학생부 종합 전형인 경우에 저렇게 1, 2번을 통틀어서 한 개로 하고 3번이 2번으로 되고 자율문항이 3번으로 이렇게 돼서 학생들의 부담은 다소 줄었고 그리고 원래 3학년 같은 경우 자기소개서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계대 입학처장님하고 만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그냥 내기만 하면 돼요. 내기만. 그 말은 형식만 자기소개서를 갖다가 보고 중학교 대학입니다. 보고 그 어떤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아들 모임이 급하니까. 그러나 사회권 대학들은 이야기 달라집니다. 서울대라든가 연고대는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내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하면서 1번 같은 경우는 재학 기간 중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고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 교내 활동이 무엇인가 이렇게 내 공부를 갖다가 중요한 과목을 갖다 이렇게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이런 방법을 했다. 또 내 전공이 이거 했으니까 이 전공에 맞추기 위해서 이런 많은 노력들을 갖다가 했다. 동아리 활동, 뭐 자율 활동, 진로 활동 그런 게 바로 1번에 학생이 자기 그 결과는 생활기록부에 적혔습니다. 어디 참여했다고. 근데 그 왜 참여했는지, 그것을 뭐 했는지, 뭘 느꼈는지는 학생이 저기다가 1번, 2번, 3번에다가 적어야 됩니다. 그걸 아주 그 조리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으면은 유리하겠죠. 자, 진로 선택 과목이 뭐냐 하니까 1학년 때 학생들, 우리 1학년들은 지금 공통 기초 과목을 배웁니다. 국영수 사과. 이거는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1학년들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1학년까지 전부 다 9등급으로 등급화로 해서 성적이 나갑니다. 그리고 2학년 때 일부 배우게 되는 일반 선택 과목도 ABC 성취도로 나가기도 하고 9등급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9등급 보니까 누가 잘하는지 분명하잖아. 그거는 분명히 100% 학생부 교과에서나 학생부 종합에서 내신을 반영하는데 이 진로 선택 과목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게 내가 이 대학에서 이 전공을 택하기 위해서 이런 과목을 배워놓으면 좋겠다 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선택 과목 애들 수가 별로 안 돼. 과목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걸 등급을 낼 수도 없고 의미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A, B, C로 이렇게 내거든요. 근데 그 대학들에서도 A, B, C 9등급 내는 걸 갖다가 3등급을 줄여서 이렇게 분류하니까 분명하지 않잖아. 누가 잘하는지 뭐 하는지. 그죠? 1, 2, 3등급이면 다 A고 뭐 4, 5, 6이면은 B고 이런 식으로 돼 버리니까. 그래서 경희대학 같은 경우는 반영은 한다. 하는 대신에 상위 2과목, 자연은 상위 4과목, 그리고 성취도 등급을 활용하겠다. 그래서 A를 받았는데 A도 쉽게 이야기하면은 A를 많이 주는 학교와 A를 적게 주는 학교가 있는 것 같으면은 대학에서 볼 때는 A를 많이 주는 학교는 학교에서 점수를 갖다 너무 쉽게 냈다. 해가지고 점수를 후려쳐버립니다. 그죠? 예를 들면 10명 같으면 가운데 5등으로 계산해버려요. 근데 5명 같으면은 반에 2.5잖아. 그래서 학생 수가 A가 적은 학교에서 A를 받은 학생이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A를 많이 주려고 할지 적게 주려고 할지는 학교 그 교과목에 따라 달라요. 그 교과에서 잘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다면은 A를 적게 주는 게 유리하고 나머지 대다수 학생들 갖다가 점수를 잘 받게 하려고 하면은 A를 많이 주고 애들이 공부를 잘해서 A도 받지만 실제로는 문제를 쉽게 내도 A를 많이 받잖아. 그죠?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각 선생님들이 그 점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취도에 따른 환산 점수를 하는 대학도 있고요. 정성평가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 평가도 있고 아예 반영 안 하겠다. 우리는 ABC 성취도 나오는 건 빼고 그냥 등급 나오는 것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 17개 대학이 저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본사항을 간추려 보면은 뭐 수시 학생부 정시 수능 위주로 간소화를 유지하고 있고 뭐 교과서 추천서 없어졌다. 그리고 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위원 참여한다. 적성 논술 단계적 폐지하겠다. 이런 요거는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겁니다. 요건 아까 선택 과목이죠. 국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애들이 보면은 선생님 저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중에서 어느 거 선택하는 게 좋아요라고 묻습니다. 애들이 어떤 애들이 또 선택하는지 묻고 항상 선택은 어렵잖아요, 그죠? 하고 나면 후회스럽고. 근데 공부를 좀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언어와 매체, 저기 문법이 되거든요. 화법과 작문은 조금 상대적으로 좀 국어 약한 애들이 선택을, 제가 국어는 아니어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렇게 보통 분류하고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옛날에 문과 학생들, 수학을 좀 못한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할 공산이 크고, 미적과 기하 이는 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는 문이과 구분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문과들이 좀 불리할 겁니다. 수학 등급 잘 받기가 좀 불리할 거예요. 이과 다 그걸 넘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는 절대평가, 한국사도 그렇고 탐구가 저게 사회과학 구분 없이 두 개를 선택하면 되는데, 저게 뭐 정시인 경우는 등급 잘 받는 걸 하면 관계없는데, 만약에 나중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할 경우에는 이과 학생 같으면 자연계에서 과학 두 과목을 선택하는 게 맞고, 문과 계열의 대학교 가면은 사회 계열의 한 개 하는 게 맞아요. 이거 한 개 저거 한 개 따로따로 해도 짜장 뭐 짬뽕 따로따로 하는 것처럼 해도 되긴 되는데, 그렇게 하는 바보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러나 내가 배운 게 문과면 문과 두 개 하고 이과면 이과 두 개 하지, 이거 저 두 개 했다가 점수가 잘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장난삼 할 친구는 있겠지만 제정신이면 안 할 겁니다 아마. 요건 아까 이제 일정 어제 아래 시험 쳤는데 아까 교감쌤이 그 뭐 애들 문제지 안 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거는 왜 안 가냐니까 애가 자기가 일단 친 문제도 있고, 그죠? 시험 못 치는데 기분 나빠가 또 보겠나? 또 오답 노트를 하기 때문에 지가 그 문제가 있고, 그냥 우리 학교에서도 뭐 저도 건의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만, 그 문제는 보관을 잘했다가 내년에 3월 달에 시험 치기 전에 공부 좀 관심 있거나 한 애들한테 요거 작년 시험인데 볼래 하면은 아마 벌 때까지 올 거예요. 1년간 뭐 보관하는 게 사실은 좀, 제 3학년 할 때 그때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애들이 되게 많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 뭐 버리지 말고 모아놓으면은 내년에 좋은 자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출제 범위는 볼 필요 없고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요거는 오늘 우리 오신 어머님들 이 자리에 아들 덕택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맞죠? 아들이 잘 나가지고 온 건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스테판 콥이라고 되게 두급한, 옛날에 저도 읽었는데 너무 읽다가 힘들어서 다 못 읽었는데, 그래서 7가지 습관이랍니다. 이는 아들에게 뭐 적어가지고 보여줄 것 없이 어머님이 앞으로 남은 인생에 성공하면 돼요. 남편 기댈 것도 없고 본인이 성공하면 돼. 한번 보십시오. 1번, 2번, 3번은 자기 개인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남편 기대지 말고 아들 기대지 말라니까요. 믿을 거 없으면, 특히 아들은 더 믿을 거 더 없어. 지금 본인 딱 챙겨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저거는 우리가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쓸 때 대학에서 하는 게 뭡니까?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거든요. 엄마가 아빠가 때리고 뭐 주고 이렇게 하는 공부도 효과는 있어요. 단기간은. 그러나 먼 기간 엄마 아빠 없어도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주도적으로 지가 필요해서 하는 그런 삶 또는 공부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목표를 세우잖아요. 끝을 생각해서 하게 되면은 단계별로 딱딱 할 수 있습니다. 3년 계획, 1년 계획, 그리고 한 달 계획, 한 주. 우리 어머님들 보면은 맨날 살림 잘 살아보려고 연초에 하는 거 뭐 있습니까? 가계부 옛날에 많이, 그죠? 뭐 월간 조선 이거 뭐 중앙 3면 나오고 했는데, 그거 우리 집에도 보니까 좀 와이프를 디스는 건 아니지만 별로 안 쓰더라고. 그러니까 그 똑바로 말하면 애들도 우리 교장 선생님 그 일치월장 하면서 하라고 주지만 애들도 똑같습니다. 그 피어들 갑니까, 그죠? 다 어른 마찬가지로 애도 그 좋은 건 알지만 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번 하기가. 그 뭐 또 실제로 뭐
엄마 왜 안 오려고 하면은 아이고 뭐 돈 얼마 쓴다고 꼴랑 그걸 일일이 다 등록하면서 쓸 것도 없구만 이렇게 하는데 핑계고 해보면 훨씬 더 알차고 계획적으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끝을 생각하면서 하면은 항상 계획적으로 뭘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3번적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에 뭐든지 죽지 않으면 오늘도 제 수업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죽지 않고 있으면 뭐라 다 해요. 잠을 자든 그죠? 쇼핑 갈 수도 있고 이 시간에 오늘 안 올 수도 있고 담임선생님한테 아이고 우리 애가 아파가지고 한번 가보고 누가 압니까? 그죠? 쇼핑 갈 수도 있고 영화는 보면 안 되는구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하여튼 집에 계실 수도 있고 선택을 많이 할 수 있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거 소중한 것 먼저 거기서 내가 뭐가 필요하겠다 사람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저걸 항상 하게 되면은 되죠. 바둑에서 뭐 흰 돌, 검은 돌 이렇게 왔다 갔다 서로 흑돌 먼저 두는데 그 차이가 뭡니까? 흑돌 한 번 둘 때 102분 두는 거 아니잖아요. 그 둘 때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데 정석 탁 놓고 그게 하나하나가 모여가 나중에 한 판 끝났을 때 승패가 갈려지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되게 날짜가 많은 것 같지만 그때마다 오늘 하루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하고 선택한다면은 별로 후회할 게 없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개인이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 5, 6번은 성인으로서 또는 한 조직을 이끌 때 교장선생님 잘 들으시면 좋겠네요. 응? 응? 교장선생님은 좋아서 안 돼. 응? 애만 좋아서 안 되고 선생님만 좋아서 안 되면 서로 윈윈하는 거, 그죠? 서로 니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게 서로 네가 이기고 내가 지고 하면 주장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1대1은 얼마죠? 서장 선생님 1대1은 이칼락하는 게 너무 평범하고 그렇죠? 예. 우리 교장 선생님이 과학 출신인데 제가 어디서 좋은 말 들어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1대1은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는 2입니다. 2. 화학적으로는 3이 될 수 있어요. 3, 4, 5 답이 없습니다. 그게 시너지라 하죠, 그죠? 시너지. 그게 윈윈이에요. 윈윈. 그때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5번째, 먼저 내가 안 다음에 이해식이 나도 모르면서 니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은 금방 탈로 나버립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가 귀한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아들한테 무시당하지 마시라고. 좀 또 알고 뭐 3학년 우리 학부모님은 더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다음에 6번째 시너지를 활용하라. 좀 그렇게 같이 뭐 1학년, 2학년, 3학년 담임 이렇게 배정하거나 할 때도 우리 교장 선생님이 바로 6번을 잘 보고 하시는 겁니다. 선생님들끼리 잘 화합이 잘 되나? 서로 사이 안 좋은 사람끼리 붙어 있으면 안 좋겠죠. 그래서 6번이고 7번은 최고가 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전교 1등, 1등급이라도 계속해서 더 나게 발전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갖다가 쇄신하겠죠. 누구 이기는 아니고 자기가 최고니까 이길 사람 없습니다. 유지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환골 탈퇴하고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우리 서자 부장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네. 영어 쌤님인데 한문도 잘 아시네. 예, 이 다 아시는 문구죠. 제가 요걸 갖다가 요 마지막 멘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 강의를 1시간 들었습니다. 그 역사를 가르치는 공무원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 들었는데 제 지식이 아니고 그분한테 들은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칠천량 해전이라고 원균이 선조 때 임진왜란때 자기가 했던 그 무리한 공격으로 일본한테 그 공격을 갖다가 사실은 하면 안 되는데 무리하게 해서 원균이란 장군이 칠천량 해전에서 아주 대패를 하고 본인도 물론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죽고 이름도 참 희한해요. 베셀 특이해서 제가 외웁니다. 뭐 베셀한다 하듯이 그 베셀 장군이 12척의 배를 이끌고 거기서 사실은 도망갔습니다. 자기가 도망을 가가지고 나중에 보면 명량이라는 그 영화 있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베셀 장군 도망가다 다시 오거든. 이제 그분인데 결과적으로 그분이 그 사람이 도망가서 남은 책이 12척이에요. 그래서 다 대파됐기 때문에 그 당시 선조가 뭐라 했냐니까 이수인 장군을 다시 보내면서 백일 장군 보내면서 야 너가 수군은 끝났다. 이제 수군 그 배 접고 버리고
육지로 와가지고 육지군과 합류하라 이렇게 임금님이 이순신 장군에게 문서로 전달한 거예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 장계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문이죠. 상소는 아니고 장계라 해가지고 쓰는 문장이 바로 그 유명한 이 문장입니다. 검신, 지금 신에게는 전선 싸울 수 있는 배가 싸운 배가 상자가 항상 상이다 오히려 상자인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12척이 있습니다. 10이라고 쳐보면은 이 문구가 많이 나올 거예요. 1년도 12달이지만 아직 나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어옵니다. 그 유명한 말입니다. 3학년들은 1학년들 아직 뭐 많이 남았죠. 3학년들은 얼마 안 남았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12척의 배 가지고 그 명량 영화에서 보듯이로 최민식 씨인가요? 거기서 멋지게 일본을 갖다 무찌르던데 그것처럼 12척의 배가 많으면 많고 적다면 적고 그것은 생각 사고의 전환입니다. 다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는 시간이 있고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유명한 스포츠 그 해설가의 말, 선수의 말이 있다시피 우리 3학년들도 아직까지 나에게 뭐 있습니까? 수능이 남아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공식적인 학부모 총회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